예.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세금에 대한 걸 조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세법이 이제 뭔지, 이 세법이라 하는 것은 조세에 대한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이 조세, 세금이죠, 그죠? 대한 법률 규정이죠. 세금이 뭔지는 뭐 다 아실 거고, 그죠? 예, 그럼 세금의 우리 종류이라면은 세금은 모두 아까 몇 개 얘기했죠? 25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뭐 종류 25개가 있는데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 이랍니다. 국세. 나라에서 징수하는 게 무슨 세? 그렇죠. 국세. 지방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이라 부릅니다. 지방세.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국세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다. 더 쉽게 구분할 때는 자, 세무서장 명의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건 모두 국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죠? 무슨 시죠, 그죠? 서울시 또는 뭐 부산시, 광주시 또는 구청장, 동사무소 이래 나오는 세금은 전부 지방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 명의로 나오거나 세무서장 명의로 날라오는 세금 있죠. 그거는 전부 국세입니다. 한 번 더, 국세청이나 세무서, 뭐 주로 세무서일 겁니다. 세무서에서 나오는 세금 모두 국세다. 그럼 뭐 서울시에서 나오거나 대전시에서 나오거나 그죠? 또는 구청에서 나오거나 이런 세금 전부 무슨 세다? 지방세다. 그래 아시면 돼요. 우선 간단히 구분한 거는 그럼 우리가 이제 국세와 지방세 있는데 요 지방세가 또 구분됩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그죠? 특별시, 뭐 광역시 있죠. 도, 경기도, 그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도, 그리고 시, 그죠? 대전시, 대전시, 뭐 청주시, 그죠? 세종시, 군 있죠, 그죠? 군, 달성군, 뭐 무슨 또 구청 있죠, 그죠? 구청. 여기 징수한 세금을 이제 특광도세다, 시군구세라 이라는데, 그럼 이게 참 뭐 하나하나의 지방자치단체죠. 이게 이제 지자체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왜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은 이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하죠.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시장 또 그죠? 선거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그죠? 이래 하는데 여기에 징수하는 세금들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죠. 거의 뭐 차이 없는데 약간의 차이 있는데 이걸 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뭐 중복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세. 주민세 서울에 살면은 이 세금 내야 될 거고, 여기 살면 이 세금, 여기 주민세 내야 되고,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주민세 내야 되고,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주민세 내지 않습니까? 그죠? 다 내는 겁니다. 이런 다 중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 하나하나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구분이 조금 이제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 7쪽, 입문과정입니다. 그죠? 그 7쪽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약간 구분해 놨습니다. 뭐 도세, 시군세, 특별시, 광시세, 그리고 구세 좀 해놨죠. 그죠? 참고로 보세요.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도 안 하고 또 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럼 여기 이제 세목이 어떤 게 있느냐 보시면은 우리 국세에 보면은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법인 그죠? 법인이 내는 세금 뭘까요? 그렇죠. 법인세죠. 그럼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뭘까요? 그렇죠. 소득세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내는 세금 뭘까요? 부가가치세. 그죠? 10% 내는 게 있죠. 그죠? 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내는 세금 뭐죠? 그렇죠. 상속세. 아버지로부터 정려를 받았다. 정려세.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등. 이게 국세. 이 국세가 14개입니다. 요게 14개. 지방세가 11개거든요. 그래서 25개입니다. 예. 그럼 이제 특광도시는 뭐가 있느냐?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세목이 취득세. 이런 집을 샀을 때 우리가 취득세. 그죠? 등록 면허세. 예.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등등.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다 하는 거 이제 전체 이제 흐름을 말씀해 드리니까 시군구에서 징수하는 세금 대표적인 뭐냐? 이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있고 주민세가 있고 또 여러분들 왜 자동차세 내죠, 그죠? 이런 세금들이 들어갑니다. 자, 가보면은 이 속에서 이제 이 안에 이 세목이 25개인데 이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보면은 바로 이거 공부하잖아. 그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요거 있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없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법인이 낸다 그랬죠. 요거는 개인이 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법인세라 하는 거고, 우리 개인이 벌이는 수익에 대해서 내는 게 소득세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세 하면 소득세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종류가 과거에는 8개인데 지금은 이제 6개로 줄었습니다. 이, 배, 사, 건, 영, 기 이렇게 6개죠. 이배사. 과거에는 이배, 부사, 건일, 연기해서 8가지였는데 지금은 요 6가지입니다. 이배사, 건, 연기.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득세는 요 6가지죠.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또 뭐가 있느냐? 보세요.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금 퇴직. 그리고 이게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렇게 이배사 건연기에다가 퇴직소득, 양도소득 묶어서 이제 모두 몇 개입니까? 8개입니다. 이배, 부사, 건일, 연기할 때는 10개였죠. 그죠? 지금은 8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8개인데, 요 이배사, 건연기까지를 요걸 또 묶어서 우리 뭐라 부르느냐? 종합소득세라 이래 부릅니다. 종합소득세고,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러면은 소득세라 하는 것은 크게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 이렇게 구분합니다. 크게 3가지로. 그 종합소득세 안에 또 몇 가지 있죠?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배사, 건연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소득세. 개인이 내는 세금이죠. 그 내용은 다 다르죠. 여러분들 보면 뭐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자 받죠. 그 이자 받을 때 세금 뗍니다. 몇 프로 떼느냐? 이 소득세는 기본 이렇습니다. 6에서 42%입니다. 기본 금액에 따라서. 그 과표가 커지면은 세율도 커져 버립니다. 이해하시죠? 1,000만 원까지는 뭐 6% 이런 식으로. 금액 과표가 커지면 세금이 커지죠. 이런 단계로 7단계로 나눠놨습니다. 6에서 42%. 배당, 내가 주식 투자했습니다. 그 배당 받았죠. 그거에 대한 또 세금 내야 되죠. 배당. 사업소득세. 우리 사업. 여기는
요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뭐냐 하면 바로 주로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진 않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임대소득세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지만은 그 중에 임대소득이 여기 가끔 나와요. 우리 시험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를 하시게 되죠.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시면은 그 수입이 생기겠죠. 그러면 내는 세금이 바로 이겁니다. 사업소득세. 근로소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월급에 대한 세금, 연금, 연금소득, 국민연금, 그죠? 연금소득, 기타, 로또 복권. 그 이제 얻은 분에는 묻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하면은 세금 몇 프로 뺍니까? 이러면 몇 프로 냅니까? 이러면 묻는데 그거는 질문 자체 좀 잘못된 거죠, 그죠? 왜 그러나 하면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 로또 복권 이거는 금액이 5억을 넘는다. 이거 내야 돼요. 42%. 세금이. 만약 로또 복권 내가 10억짜리 당첨됐습니다. 10억짜리. 그럼 4억 2천만 원 세금 내고 5억 8천만 원 가져오는 겁니다. 그 금액이 5억이 넘으면 이거 들어갑니다. 여기. 금액이 적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고 이걸 우리 뭐라 하면 누진 세율이라고 부릅니다. 누진. 예. 이런 게 세율이 참 커지는 걸 이제 이렇게 부르죠. 누진 세율이다. 그 로또 복권의 몇 프로냐 하는 거는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아시겠죠? 1등 당연히 뭐 여더 가겠죠. 그죠? 42% 돼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로또 복권 같은 거고. 퇴직은 아시죠? 퇴직금. 바로 양도소득. 이 소득세 중에서 우리 부동산과 직접 관련되는 게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양도소득세. 세법에서 가장 핵심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시험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들이 바로 이거죠. 우리 양도소득세. 아시겠죠? 뭐 이걸 우리는 앞으로 뭐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빅3 세 개를 그랬죠. 그죠?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세 가지입니다. 특히 취득세, 양도, 재산세인데 취득과 양도는 상대 개념이죠. 그죠? 사고 파는 사람, 그 예를 들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서로 매매가 있었다. 매도자가 내는 세금 무슨 세? 양도세. 매수자는 취득세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양쪽에. 이 중개하는 사람이 누구죠? 중개인이죠. 공인중개사. 그래서 매도자가 내는 세금 무슨 세다? 양도세. 취득한 사람, 매수자가 내는 세금 무슨 세? 취득세. 그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기본이 4%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양도세는 6에서 42%입니다. 양도세가 훨씬 더 높죠. 그죠? 세율이. 예, 그래서 이걸 하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에 샀습니다. 10억에 샀다가 이것을 이제 여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면 금방 아시는데 한번 여러분들 왜 공시가격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공시가격. 예. 그걸 우리 이제 정확한 표현은 막 흔히 공시가격이라 하는데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시가 표준액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에 가면 기준 시가를 하고. 근데 흔히 이제 사회에서는 공시가격이라 하죠. 공시가격. 그 공시가격을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통 한 60%에서 70%입니다. 만약에 1억짜리 물건이라면은 그 공시가격은 6천만 원이나 7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건 더 높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더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얼마 전 발표가 이 공시가격을 앞으로 90%까지 올린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의 세금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죠? 현재는 60에서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그런데 그럼 우리는 신고는 공시가격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는 부당신고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주고 샀습니다. 그죠? 10억에 사고 나서 조금 세금을 이걸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억에 신고했다 할까요? 요래 신고했습니다. 신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60%, 70% 보통 60%, 70%가 공시가격인데 공시가격 선만큼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공시가격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인터넷을 조회해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이 있죠. 그거 조회해도 다 나옵니다. 다 조회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집을 샀습니다. 10억 주고 샀다. 그 요리 신고했습니다. 8억에. 자, 2억 내가 세금 적게 내줘. 그죠? 2억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막 기본을 한 4% 잡고 800만 원 내가 좀 덕을 받네. 그죠? 그렇죠? 10억에 신고할 걸 8억에 신고했으니까 2억만큼 차이 났는데 4%가 취득세라면 한 800만 원 더 받잖아.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걸 이제 한 2년 후에 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년 후에 파는데 이게 그대로 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답니다. 10억에 팔아야 되죠. 양도. 이거는 취득을 했습니다. 그죠? 취득을 했고, 이거는 신고를 요래 했고, 요때 양도를 요래 하게 됩니다. 그죠? 양도. 자, 그럼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10억에 샀다가 10억에 파는 게 아니죠. 세무서의 서류에는 몇 억에 샀습니까? 내가 8억에 산 거 되어 있잖아. 그죠? 8억에 샀다가 얼마에 파는 겁니까? 10억에 파는 거잖아요. 여기 양도 차이가 얼마 생기죠? 2억이 생기죠. 여기에 세금이 30%. 약. 그 얼마? 6천만 원. 자, 2년이 지났다고 그죠? 그럼 나는 2년 전에 800만 원 덕을 받는데 2년 후에 6천만 원 손해봅니다. 이대로 신고했다라면은 그냥 본전인데 요것만 입이 팔고 내면 되는데 이제는 얼마 더 내야 됩니까? 6천만 원 내게 되니까 결국 얼마 더 손해봤습니까? 5,200만 원 손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앞으로 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취득할 때는 절대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내 샀는 가격대로 신고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죠? 하고 이걸 낮추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파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마. 우리 세금을 적게 내면은 그 매도자는 나는 양도세를 적게 내고 당신은 취득세를 적게 내니까 서로 윈윈 아니냐. 서로 이익 아니냐 이러는데 자기만 이득입니다. 사는 사람은 이제 자기는 팔고 가면 그만이죠. 그 사람은 이익 받겠죠. 이걸 다운 계약했으니까. 근데 사는 사람은 가지고 있다가 나 팔게 되면 이런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항상 오늘 첫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뭐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 물가는 항상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고하게 그죠. 약간 내려갔다 어떤 굴고 있겠지만 점점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은 평균 물가 상승률 우리가 3%에서 5% 잡아오는데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항상 손해본다 하는 걸 아시고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한 가액 그대로 신고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좀 흐름을 아시겠죠? 그죠? 이 중에 공부해야 될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죠? 이거. 양도소득세다. 이거. 아시죠? 이 양도소득세 공부할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죠? 아시겠죠? 한 번 더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세율은 또 뭐가 있더라? 표준 세율, 중과세율, 비과세, 납부. 그건 딱 끝나버리잖아. 아시겠죠? 예. 자, 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법인세와 소득세와 부가세 이렇게 쭉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수익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빅3가 이겁니다. 이거 제일 수익이 많이 이 세 가지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요 세 개가 여러분들 왜 세무서 가보시면은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세금이 제일 많습니다. 수입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느 게 제일 클까요? 1등이 이겁니다. 연간 한 42조. 1년에 한 42조. 2등이 뭘까요? 소득세입니다. 한 38조. 3등이 법인세. 한 36조. 이거는 큰 차이 비슷하죠. 이게 제일 큽니다. 부가가치세가. 이 세 개만 하더라도 10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죠? 100조가 넘죠. 예. 100조.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이어서보다 400조 정도 되는데 세금에서 한 400조. 그리고 국영기업체 있죠. 뭐 한전이라든지 뭐 이런 국영기업체 또 벌어들인 돈이 한 400조 이렇게 되는데 이걸로 이제 막 합쳐 한 400조 그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살림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벌써 한 200조가 나와요. 100조 단위가 세금에서 징수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세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지금 현재 종류 한 25개인데 국세로서 14개, 그죠? 지방세로서 11개가 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는 취득했을 때 무슨 세? 취득세, 그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무슨 세? 재산세. 팔 때 무슨 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개가 핵심 공부할 내용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이제 한번 설명하고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예, 보세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있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하고 아들한테 넘겨주는 재산, 이걸 뭐라 부르죠? 그렇죠, 상속세. 그럼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면서 아들한테 넘겨주는 재산, 이걸 뭐라 하죠? 그렇죠, 증여세라 부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돌아가시고 넘기는 것은 상속세, 살아생전에는 증여세입니다. 그럼 이때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저 아들이지. 아버지 돌아가 있으니까. 이 사람 우리가 누가 부르죠?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피상속인. 아들을 우리가 상속인이라 이러죠. 상속인. 그럼 증여세는 누가 낼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냅니다. 증여자, 수증자라 부릅니다. 다시 상속일 때는 피상속이라 합니다. 돌아가신 분 받는 사람 누구라고? 상속인이라 하고, 증여세일 때는 누구? 증여자, 수증자이라 합니다. 그럼 상속세는 세금 누가 내고, 상속인 받는 사람, 상속인이 세금을 내고, 증여세 세금 누가 내고? 증여자가 세금 냅니다. 증여하는 사람이. 그럼 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10에서 50%입니다. 그 재산이 30억을 넘으면 50%입니다. 그럼 10에서 50%인데 세금이 어느 게 세금이 더 클까요?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서. 예, 이게 더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상속세라 하는 거는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예, 공제가 우리 보통 일반 뭐 가정에 따라 가정 구성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공제가 됩니다. 한 10억 정도. 그럼 아버지로부터 넘겨받는 재산이 만약 7억이다. 그러면 상속세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만약에 재산이 15억을 내가 상속받았다 하면은 10억은 공제받고 5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는 부부간의 증여만 6억 공제고 부자간에는 5천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그렇다면 과표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 정도 아시면 될 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종부세 하는 거는 재산세 똑같은 거다, 그죠? 이런 거고. 취득세 이해하셨고. 뭐 주민세는 다 아시는 거고, 그죠? 이것도 뭐 모를 분 없죠. 뭐 이거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지역자원 시세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뭐 지하수, 천연자원 이런 데에서 이제 내는 세금이 이제 지역자원 시세인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보면 이런 거다 하는 거 세금 대한 걸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잠깐 정리하고 이제 보세요. 예, 국세가 있다, 그죠? 국세와 지방세다.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거?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 이 세무서만 기억해놨어요. 세무서. 국세청, 세무서. 아시겠죠? 그 외에는 모두 지방세다. 알겠죠?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거는 국세고, 그 외에는 모두 지방세다. 지방세인데,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죠. 요게 기초자치단체를 하는 겁니다. 그죠? 특광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는데, 이런 게 이래 있구나. 이런 게 국세구나. 아셨죠? 예. 그럼 우리가 여기 나온 이 세금에 대해서는 모두 세율이 다 다르겠죠. 그죠? 취득세 세율과 재산세 세율이 다 다를 거고, 양도세 세율도 다를 겁니다. 그죠? 다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그죠? 정해놓고. 그리고 이 소득세 안에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핵심이 바로 뭐냐? 부동산 요거, 양도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있다. 그죠? 사업소득세라는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이 이거다. 시험에 대비해서는 여기 특히 가끔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임대소득세 부분이 나온다 하는 걸 딱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임대소득입니다. 매매가 아니고 임대소득.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우리가 세금에 대한 또 전반을 갖다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또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 세법 전반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전체적인 요 조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